민물 가마우즈가 소양호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핵심 수사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춘천시 공공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의 개방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리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다니는 민물 가마우즈가 왕성한 번식력으로 텃새가 되면서 소양호 상류까지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양호 상류 어민들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며 유해조수 지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확한 생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양호 상류 인제 38대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난간 사이는 가마우치 쉼터. 먹잇감이 보이면 수십 마리가 함께 이동하며 물고기를 먹어치웁니다. 자연 환경이나 먹이 사슬에 따라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도 텃새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급속한 개체수 증가. 소양호 상류에서는 인제군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풀어놓은 어린 물고기까지 마구 먹어치우면서 몇 년도 안 돼 300~40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산란기철에 있는 그 피라미나 이런 작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다 그냥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양호 어깨나 각 어깨원님들은 크나큰 타격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호에 자리 잡은 가마우치 무리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며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속수무책. 춘천 의암호에서 소양호 최상륜 인제까지 광범위하게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생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에 유해조수 지정을 통해 개체수 조절이나 퇴치를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유해 조소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전국적인 피해 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개체수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될 정도로 귀중한 유전 자원이기도 한 민물 가마우지를 더 이상 천덕꾸러기로 방치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체계적인 생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7일 원주에서 이혼한 부부와 아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수사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왔고 빠르게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해보니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중학생인 아들이,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3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방화와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는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인데로 시작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숨진 채 발견된 10대 아들의 당시 시신 상태와 40대 아버지가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살해를 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비하까지 했습니다. 댓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확인 결과 글쓴이는 원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담당 수사 부서는 아니었는데 동료 경찰과 소방관에게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경찰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직업 윤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본 동료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목격자들은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리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2살 노동자가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삼표시멘트의 노동안전보건부장 김모 씨는 사고 소식을 무전으로 듣고 킬른 6호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벨트에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려는 순간 회사 측은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고 사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사고 2시간쯤 지난 상황이었는데 몸에 온기가 없어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해 사고 수습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사고 현장을 몇십 분이나 지켜봤던 목격자들은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산재 사망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동료를 잃은 충격과 사고의 잔상으로 매일같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 중 한 명의 노동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는 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망사고 3주 만에 기계 설비를 재가동하기에 앞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부족했습니다. 노동지청은 회사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치유에 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지청 자체적으로도 자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안장애 극복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삼표시멘트 사고는 트라우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속초 해수욕장을 야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한 야간 개장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관련 시설을 늘리는 한편 방역 대책을 준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밤바다를 찾은 인파들이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해안 최초로 야간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10,000명의 밤 피서객들이 찾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속초 해수욕장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야간 개장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간 개장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늘렸습니다. 수영 구간도 확대된 만큼 조명탑도 2개 더 설치했고 안전요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코로나19로 피서객 감소가 예상되지만 야간 개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 손님이 더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을지 또 올해는 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속초시는 야간에도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기를 더 설치해서 안전 해수욕장 운영을 계획 중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당초 올해부터 경포해수욕장을 야간 개장하려 했지만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춘천에서 또 발생해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 거주 20대 여성이 지난 8일 서울 강남 프린스어플 어학원을 방문했다가 그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1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유입 감염이 산발적으로 잇따르자 강원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춘천 시내 공공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의 개방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내일부터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과 헬스장을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개방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미 개방된 생활체육교실과 스포츠클럽은 방역을 철저히 해 운영을 이어가고 고위험 시설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국민생활관과 봄내체육관에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노숙인과 저소득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저소득 가구 280여 가구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 현장활동팀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폭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현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단돼 있어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 냉방기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수능 전초전으로 불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가 오는 18일에 치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오는 18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초 같은 날 치를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내일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수능 영역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가 오늘 도청 기자실을 찾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지만 강원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가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 구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우선 구매 비율을 지난 10여 년의 임기 동안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문화를 홍보할 제1호 강원도 문화공연단 올리브 브랜치의 첫 공연이 오늘 오전 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